자, 김건희의 남자, 충성스러운 이 가신, 김건희만을 위한 어떤 황제 공연 기획부터 해서 KTV에 이제 김건희를 위한 홍보 영상의 기획 제작 총괄까지 해가지고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최재혁이라는 사람, 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 문제가 이 엊그제부터 지금 계속 또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최재혁 비서관이 지난 KTV 그 방송기획관으로 채용된 데 대해서도 이 윤석열 김건희에 의해서 꽂아 넣어졌다, 부정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좀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죠. 자, 이 최재혁이라는 사람 22년 12월에 이제 그 방송기획관에 지원을 할 때 당시에 그 서류 심사 과정에서의 결과표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잠깐 보시면 요겁니다. 밑줄 쳐져 있는 지금 이렇게 딱 빨간색 네모 박스, 경향신문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자, 안에 보시면 이제 저게 최재혁입니다. 최재혁. 최하고 이제 가려져 있죠, 뒤에. 지금 근데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최하위 지원자들을 배제한 나머지 이제 3인의 서류 통과자들 중에서 1, 2, 3 제일 최하위 점수를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 또 1, 2위와의 그 지금 최재혁 간의 그 점수 격차가 또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류 전형 심사 점수에도 불구하고 최재혁이 이제 방송기획관이 된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보니까 최종 면접 단계에서 그 심사위원들의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심사위원들 가운데서 또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도 또 포함되어 있었던 점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에 2013년에 사라졌던 KTV 방송기획관 자리를 문체부 소속 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또 개정을 하고, 심지어 KTV 국정홍보 기능 강화라는 목적으로 지금 이 KTV의 이제 한국 정책방송원이라고 그 원에 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정책방송원의 정원을 한 명을 또 감축하면서까지 이 KTV 방송기획관을 만들었던 것인데 또다시 이게 부활시켰죠. 그렇게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시행규칙까지 손을 보면서 만든 자리에 서류 전형의 최하위 점수자가 이렇게 면접에 1위로 역전돼서 앉게 됐다? 그러니까 이 보은성 인사로 최재혁을 앉히기 위해서 이 정부가 부당히 개입해 만들어진 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재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MB 정권 때 당시에 MBC 본부 파업에 그 참여했던 아나운서들 이렇게 다 방송에서 배제하던 당시 그 역할을 했던 그 당시 아나운서 국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MBC에서는 제주 MBC 사장 출신으로 끝을 맺고 여기서 이제 해임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여기저기 또 뭐 받아먹을 거 있나 막 쭉 기웃기웃 거리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의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윤석열 당선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 또 뭐 역할을 하고요. 뭐 언론 미디어 특위 자문위에서 이제 분과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재혁이라는 사람이 분과위원을 하나 받겠다라고 해서 캠프에서 일을 도운 건 아닐 테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보면서 분명 보은성 자리로 뭔가 하나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스타트를 끊었던 것이 KTV 방송기획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간 방송기획관 자리도 분명한 어떤 임무의 하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최재혁이 이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KTV 방송기획관 지원을 하면서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의 내용에서 또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용산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그 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 세종에 위치해 있는 KTV 지금 본관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용산에다가 분원을 만들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담 홍보를 위해서 뭐 기자, 작가, 뭐 PD, 코디네이터 뭐 이런 기본 인력들을 대통령 집무실에다가 상주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의 어떤 용산시대의 상징성을 뭐 100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던지, 또는 이제 굿모닝 여기는 용산입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뭐 가짜뉴스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던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 홍보와 소통이라고 하는 이 KTV의 원래 본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참을 벗어나서 이 우리의 혈세로 운영되는 KTV를 윤석열 정권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겠다, 이런 어떤 목적, 의도를 갖고서 방송기획관 자리에 새롭게 이제 다시 부활시킨 다음에 최재혁을 꽂아 넣은 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꽂아 넣어진 KTV 역시나 예상을 했던 대로요, 이 정권의 사실상 실세 김건희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모습들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황제 공연 말고도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소록도에서 주최한 음악회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그 내부자의 폭로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음악회가
총 한 7,500만 원이 들어갔대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또 두 차례 쪼개기 수의계약 꼼수가 이뤄지는데, 이를테면 이제 수의계약의 한도가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짜리 하나 계약 발주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수의계약으로 5,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2,000, 5,500으로 해서 쪼개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얘네들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뭐겠어요? 다 이제 그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긴급 행사, 이거 긴급하게 행사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해서 내걸어서 이 계약 추진 공문이 결재가 되고, 그리고 이게 불과 나흘 만에 이제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출이 이루어진 지 6일 만에 또 공연이 열리죠. 엄청 빠르게 추진이 되면서 공연까지 이루어진 건데,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내부자의 그 폭로, 그러니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이게 김건희의 이미지 쇄신만을 위해서 대통령실 지시로 치러진 행사였다라고 폭로를 한 거죠. 다만 이제 김건희 명품백 수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론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불참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김건희의 이미지 쇄신만을 위해서 만든 행사인데 주인공이 없는 콘서트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폭로를 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이 황제 공연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내외 지인들과의 어떤 만찬, 그러한 그 만찬에서의 융을 위한 콘서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허리띠 어떻게든 졸라매야 된다, 건전재정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결국 유흥을 위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을 태우고, 그리고 김건희 이미지 하나를 개선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또 혈세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또 태우고, 정말 이제 국민 세금을 이제 지들 쌈짓돈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흥청망청 쓰는,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던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뭐 진짜 도적놈들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사적 유용의 행위, 그에 합당한 처분 중에는 재산 몰수도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내부자의 폭로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앞으로도 쏟아질 내용들, 결국은 엑시트하고 이 정권에서 빨리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폭로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